갑자기 입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화면 안 뜨네. 보여요? 나는 왜 여기 안 보이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거스트입니다.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거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소리가 너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도네? 댓글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D-Day로 돌아온 어거스틴입니다. 지금 여기는 현지 시간 뉴욕 기준 오전 10시고요 저는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공연인데 굉장히 설레네요. 앨범 발매된 지가 한국 시간으로 22일에 발매가 됐으니 거의 일주일 다 돼가는데 이렇게 앨범 발매 라이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발매 초부터 들어올까요?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Congratulations D-Day 릴리즈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D-Day 앨범 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D-Day 어거스트 D 트릴로지의 3부작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3부작의 마지막 D-Day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댓글 보겠습니다. 연기는 왜 캐치 안 했어? 그러게요. 이번에 연기 관련된 이야기가 많더라고. 친구들도 연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내일 공연인데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목이 좀 가라질 수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 계속 먹을 수가 있을까? 아무튼 D-Day 앨범 나왔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이 D-Day 앨범 저도 앨범을 만들 때 과정에서 컨펌한다고 보긴 했지만 이 풀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다음날 제가 출국을 하게 됨으로써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풀 이렇게 쌓여져 있는 패키지를 본 적 없는데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곡을 아주 넣은 앨범. 정규죠, 정규. 사실, 이 곡의 이 집중도를 위해서라면 사실 싱글로 10번 내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이었지만, 이 어거스트 D, 뚝심 있게 D1 10개, D2 10개, D-Day 10개, 뚝심 있게 갔습니다. 자, D-Day 언박싱. 제가 이번에 앨범을 패키지까지 전부 다 이제 컨펌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이거 좀 신기한데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보니까 또 안 나오네. 빛이 밝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번 앨범 포토카드 있고요. 있습니다. 가사지 있고요. 스티커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에 붙여야지. 핸드폰에 붙이십시오. 갤럭시에 붙이십시오. 포스터. CD로 들으신 분 계십니까? CD 플레이어가 있으십니까? 저 어릴 적에 CD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나 포토카드 이거 나왔습니다. 네, 두 가지 버전이죠. 두 가지 버전의 앨범입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전곡에 제가 전곡을 또 썼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앨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 뭐였지? 난 공개된 사진들 되게 다 좋았는데 투어 후드 슈가 크루 후드입니다. 이건 투어 크루 후드. 좀 더 이제 뭐 뮤비 리액션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할 겁니다. 제가 이것도 사비로 만들어서 또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다 전달을 했죠. 댓글을 봅시다. 배우 안 하려고? 배우 할 생각 없는데.
끊긴 건가? 배우는 이제 배우분들이 하셔야죠. 이거는 공식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사비로 만들어서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기침, 감기 걸렸어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건조해가지고 약 먹고 좀 있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좋은 노래, 노래 뭐 이것저것 저는 다 좋아하지만 다 제가 쓴 건데 어떻게 하나라도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좀 쭉 들으면서 트랙 순을 이제 제가 다 짜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트랙 순 짤 때도 대충 이 섹션을 좀 나눠서 짜는 편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끊기는데? 나만 끊기나? 스누즈 가사 좋아요. 스누즈는 저도 되게 애정하는 곡입니다. (30대인데) 교복이 잘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이야기해 보시죠. 다큐멘터리 어떻게 잘 보셨나요? 로드 투 디데이. 로드 투 디데이. 원래 시작은 앨범 작업 이제 다큐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작업 다큐가 되어버린. 그리고 라이브 클립. 저의 이제 그 평소 작업하는 모습에 한 10분의 1도 담기지 않았어요. 매 순간 카메라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것들이 있죠. 되게 재미나는 것도 있고 되게 괴로운 순간,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담기지 않았나 해가지고 다들 좀 재밌게 보셨지 않았나. 라이브 클립 너무 좋아. 라이브 클립 뭐 이야기를 하자면 첫날 찍은 게 이제 날짜를 좀 띄어서 촬영을 했는데 첫날 찍은 게 사람이랑 사람 파트 2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이 되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렵죠. 보통 라이브 클립 하나를 찍으면 한 번만 찍지 않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어야 돼가지고 한 곡당 3번씩 찍었는데 그 사이에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랑 사람 파트 찍고 2주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뭐 검사를 다 하기는 했지만 자가키트랑 뭐 실제로 병원 가서도 검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촬영을 이제 강행을 했던 건데 그때 뭔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코비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이 완전히 그냥 목이 진짜 안 쉬는 편인데 완전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해금 극야 데시타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때 야외에서 영하 1도에 보면 진짜 입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찍고 이 셋째 날 때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찍었죠. 진짜 찍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컨디션일 때 좀 찍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보완해서 투어로 지금 왔습니다. 투어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댓글 볼게요. 서울 콘서트 티켓 다 매진돼서 갈 수가 없다고요. 지금 끝났나? 추첨 이제 막 하지 않아요? 아직 매진이 됐나? 모르겠네. 살 많이 빠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지금 투어 준비한다고 좀 잘 먹었어요. 먹지 않으면 이제 공연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라면 탄수화물을 좀 잘 안 먹고 사는데 탄수화물을 조금 로딩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위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보기에는 쪄보이는지 안 쪄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몸에 수분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귤 먹어도 되냐고요? 가져가십시오. 헤어스타일 너무 예뻤다고요? 뮤직비디오? 아니,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좀 이따 보면서 할 텐데, 그건 그때 이야기 해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작업하고 찍었는지. 그때 좀 이따 뮤직비디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앨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앨범을 좀 들으면서 해봅시다. 첫 곡 디데이. 뭐야? 이거 위버스로 들어오면 노래 끊기는구나. 그럼 댓글을 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다시. 디데이 작업을 디데이 작업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원래는 달려라 방탄의 비트 두 후보가 있었어요. 두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달려라 방탄의 비트랑 얘랑 두 개가 후보였어요. 근데 이제 다수가 지금의 달려라 방탄 비트를 선택을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 여기 썼었거든요, 랩도. 근데 그냥 버리기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쓸게 해가지고 기존 이제 비트를 이제 쓰신 분과 협의를 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썼었고, 아무래도 디데이라는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곡이다 보니까 인트로성 벽이 좀 강했어야 돼가지고 되게 처음부터 이제 훅이 들어가는 임팩트가 있게끔 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말 안 믿기시겠지만 해금에 이제 제가 해금이 너무 벌스가 잘 안 나와서 여러가지 버전을 만들던 버전의 훅이었어요. 트랜스포스 기준으로 해금을 한 6개로 올려서 튠을 걸어가지고 이 훅을 만들고
이걸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 와중에 A&R 분한테 들려드리니까 그 전 버전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 곡은 아까우니까 이걸 DD로 가져가자 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펄스에는 되게 쉽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이거 썼었는데 그게 이게 그 다큐에는 안 나왔더라고. 근데 엄청 빨리 썼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좀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빨리 나왔어. 하루에 벌써 2개 다 썼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다 뜨고 이제 영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막 영어 가사를 써놓은 상태로 이제 남준이한테 부탁을 해서 남준이가 좀 도와줬던 아무튼 그런 곡입니다. 디데이는 목 괜찮냐고요? 목은 괜찮은데 기침이 좀 나와요. 목은 괜찮습니다. 자, 다음 곡 타이틀곡 해금입니다. 타이틀곡 해금입니다. 이거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대시타를 만들었을 때 비트 다 만들어 놨고요. 훅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베이스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엄청 유행하는 드릴이라는 이 장르의 리듬을 좀 가져와서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큐베이스 프로젝트를 딱 보면 리듬 딴의 808은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좀 트렌디한 리듬을 좀 가져와서 쓰는 게 어떨까 하면서 가져왔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릴의 랩 쓰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당진 가서 썼고요. 이미 3년 전에 대시타 끝나고 시리즈로 1인 2역의 그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이 콘티를 어느 정도 다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나리오와 콘티를 써놓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가 뭐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음악을 내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처음 3년 전에 만들 때도 이거는 보는 음악이다 라고 이미 생각을 했고 대시타의 연장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그러니까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해금은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고요. 안무가 공개됐었죠. 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머리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죠. 꽤 옛날에 찍어놓은 거고 제 기억으로는 태국 가기 전에 찍은 걸로 기억해요. 아닐 수도 있어. 네. 아무튼 고맘때쯤 가기 전에 찍었지. 근데 이거는 저도
뭐 음악방송이나 여러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이돌의 컨텐츠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안무 영상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좀 오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안무 영상 찍고 싶었어요. 춤을 연습을 뭐 틈틈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봐서 아시겠지만 절대 라이브 하면서 출 수 없는 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즐거우셨으면 해가지고 그냥 되게 찍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 나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이제 친구들 막 무슨 어떤 뭐 채널에서 춤추는 거나 이런 것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하는 마음에 찍었던 거라, 무대에서는 좀 보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저거 하면 공연 못 할 수 있어요. 저거 찍을 때 이제 댄서분들도 한번 찍고 나면 막 숨을 막 헉헉거릴 정도로 되게 힘든 안무였습니다. 해금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이따 뮤직비디오 보면서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금의 제작은 그랬어요. 그냥 좀 굉장히 괴로웠다 작업하는데 쉽지만은 않았다. 뭐 이런. 자, 해금. 맞아. 비트 제가 다 만들었죠. 이게 그 악기 해금과 동시에 이제 금지된 것을 푼다라는 뜻의 해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약간 좀 친절하지는 않은 곡이에요. 곡 자체가 설명도 사실 그렇게 장하지가 않고 가사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외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어디까지 해석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 고민도 좀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뮤직비디오가 다 한 그런 곡이 아닌가. 비트 만들 때 비트 되게 뚝딱 나왔어요. 그냥 대시 다 끝내고 인도숲 촬영할 때쯤 찍었는데, 이 프로젝트 보면 프로젝트 이름이 딥박이거든요.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나봐. 그래서 막 엄청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해금할 때 이제 다시 앨범 작업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해금 어디 있지 했는데, 아무리 프로젝트 찾아도 해금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래서 하나씩 다 들어가는데 딥박이라는 폴더 안에 있더라고. 아무튼 뭐 또 생각나면 해금 관련 에피소드 생각나면 또 진행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 허. 아허. 아니 이게 크레딧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처음 비트 스케치를 제가 해가지고 이정현한테 넘긴 곡이었거든요. 만들어온 지 이것도 좀 됐던 비트인데, 이게 쭉 제가 이제 노트북에 작업을 한 것들을 쭉 들으면서 이제 앨범에 뭘 넣을까를 찾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언제 썼지라는 게 날짜가 적혀있긴 한데, 이거 내가 썼었나? 할 정도로 까먹고 있다가 이거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정리해가지고 이정현한테 보내서 이정현이가 또 정리하고 받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던 곡인데, 이거 훅 어떻게 썼더라? 훅도 써놨었네. 맞아, 훅도 써놨었어 내가.
가사만 붙였어요. 그냥 벌스를 썼던 것도 작업실에 썼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 다큐멘터리. 그리고 호비. 그러니까 저번 D2에서 남주인이랑 이상하지 않은가를 하고 호비랑 하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랩 피처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피처링 벌스2를 비워놓고 누구를 할까 하면서 이제 피처링 할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찾아봤죠. 뭐 외국 래퍼들도 있었고 뭐 국내 래퍼들도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호비만큼 잘 믿고 잘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에서 되게 여유롭게 비어가면서 툭툭 내뱉는 걸 정말 호비가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트도 드릴이거든요. 뭐 드릴에도 되게 종류가 많긴 한데 전형적인 뭐 2, 3년 전에 엄청 이제 부터 빌드업이 됐던 이제 드릴 이제 리듬인데 이게 진짜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 비트들이 나올 수 있는 벌스 그러니까 랩의 플로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호비가 되게 엄청 어려워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베스트 래퍼야. 이러면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해줬죠. 그걸 써서 받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오케이가 됐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 피처링이 이제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안 될까라든지 이거 약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를 왜냐면 그 창작자의 몫이니까. 그래서 내가 외부 피처링을 가급적 잘 못 쓰겠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들 너무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줘서 여태까지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의도랑 다른 게 왔을 때 약간 뭐랄까 그런 거랄까. 근데 호비는 한 번에 너무 좋은 걸 가져다 줘서 그게 수정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훅에서 들어보면 호비가 막 애드립도 치거든요. 막 야야야야야 이런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 살려서 썼던 그런 겁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누구한테 막 분노할 그게 없어. 분노할 대상도 그냥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내 안에 독이 다 빠져나갔나 싶을 정도로 쓰면서 약간 좀 순한 맛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곡 아미그달라입니다. 아미그달라. 이것도 인더숲 뭐 전후로 찍었던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비트는 이정희가 만든 거고 비트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다 제가 쓴 곡입니다. 근데 이거 처음 작업했을 때가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아미그달라가 제목이 왜 아미그달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더숲을 찍을 때가 이제 딱 그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공연을 못 가고 모든 게 일정이 올스탑이 된 상태에서 예, 우리가 이제 촬영을 갔던 거였는데 인더숲을 뭐라도 좀 해보자 하면서 그때 당시로 이제 진짜 저뿐만 아니라 전 멤버가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런 상황을. 왜냐하면 투어가 막 다 없어지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어할 때 제가 이제 그 강의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 가서 이제 강의를 듣기도 했고 거기서 편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살면서 사실 편도체라는 걸 들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편도체가 뭐야? 편도체가 뭐야? 그래서 이 편도체 관련된 공부들 그때 거기서 이제 들었던 거는 이 집안에 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정말 너가 보기 싫어하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냥 창고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서 이제 썩은 애가 진동을 하지 않겠냐? 근데 집안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지.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그 편도체 안에 들어가서 나의 트라우마와 나의 부정적인 트라우마, 그 편도체 트라우마를 이제 방어기제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나는 괴로워할까? 힘들어할까? 라는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로는 그냥 이거 되게 우연하게 뭐 좋아지겠지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최악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그때 이유들을 알았었죠. 내가 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 뭐 몇 가지 치료들을 또 받으면서 그걸 싹 다 정리를 했던.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윤기 씨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원래 이렇게 막 쓰거든요. 글 같은 걸 쓰는데 음악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이거 진짜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원에서 후렴까지 한 30분? 가사까지 한 번에 그냥. 저희는 이제 곡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되게 방언 터지듯이 나온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아미가 달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인더숲에 갔고 인더숲에서 그 책을 보고 내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되게 주제가 같네, 아몬드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 이게 어떻게 읽는 거야 아시겠지만 아믹달라입니다.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형들한테 모니터 들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러면서 아미 이러면서 아미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편도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의 좀 더 뭐 뮤직비디오 뭐 제가 보면서 리액션 하겠지만 이때도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3년 전에 거진 끝냈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뭐 뮤직비디오 관련된 이야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거지만 아무튼 좀 뭔가 예전에도 인터뷰에서 좀 말했지만 제가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들 특히나 어거스트 뒤로 내는 것들은 뭐랄까 다 일단 끝난 상태에서 다 해결을 한 상태에서 내는 겁니다. 그걸로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극복을 한 상태에서 내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 치유 과정이 저는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친구들은 이제 음악 치료나 이런 거 받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쓰면서 정리가 되고 극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라는 곡을 이제 하고 작업 내내 굉장히 굉장히 좀 신났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가 그렇게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순간이었었어가지고, 그래서 막 코러스 같은 것도 막 받으면서도 막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해보고, 되게 저는 이걸 통해가지고 그 디데이 가사에서 이야기했지만 과거는 그냥 과거의 일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앨범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듣고 설명을 하고 앨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곡에 대한 설명과 곡에 대한 설명이라고 곡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듣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딱히 어떠한 가사의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작업을 어떻게 했고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했는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DL 사실 이 트랙에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트랙이거든요. 물론 좀 이따 뒤에 인터루드로 설명을 하겠지만, 아미그달라까지 좀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갔다면 사실 여기서 이게 10개가 다 무거운 주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좀 환기를 시켜야 되는 트랙이 필요했었어가지고 이것도 한 3년 전에 써놨고 벌써까지 다 써놨는데 노트북 어디 한켠에 박혀 있었던 거죠. 뭐 넣을까 하다가 이거 있었네 하면서 갑자기 찾아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고 편곡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음을 했던 곡입니다. 사실 이 친구에 대한 기억이 유독 별로 없어요. 벌스도 되게 빨리 썼고, 막 그런 것들, 그냥 뭐랄까 조금 그냥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이 트랙부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 파트 2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는 정말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썼지만 이제 뭐 좀 더 사람 파트 2 때 사람 파트 2가 왜 공개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유기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SDL 낼 때까지는 이게 다 마스터가 나와서 모니터를 이제